24년 7월 16일 오늘 오전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좀 배운 것이 있어서 좀 이거를 기록으로 남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많은 주린이 분들이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 게 있어서 이렇게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주린이의 기준, 저 같은 경우는 3개월 차 주린이입니다. 아마 주식을 정말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굉장히 공감이 많이 계시겠지만, 누군가가 옆에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닌 이상은 대부분 유튜브라든지 또는 이제 유명한 전업 투자자분들이 내주신 그런 책을 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수익을 아마 내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특징은 매매 방법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아마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손절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홍인기님이라든지 창원기미님, 만주님, 수급단타왕님 이런 분들의 매매에 또 이렇게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근데 이 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잘하는 매매 방식이 전부 다 다르고, 이제 저 같은 주린이 분들은 이 매매 방법 중에서 나의 성격이나 성향, 매매 스타일 이런 것들이 어떤 분과 가장 잘 어울리는지를 조금씩 벤치마킹 해보면서 성과를 검증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이 지금 나한테 딱 잘 맞다라는 것을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적용해 봤을 때 좋았던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손절입니다. 사실 이게 좋다 저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는 제가 절대 추천해서는 안 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도 굉장히 짬뽕이 되어 있고, 아직도 원칙을 지키는 것이 잘 되지 않는 주린이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 가장 항상 강조하는 게 기계적 손절, 항상 대부분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과거에 5%에서 10%씩 갑자기 급락을 맞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손절을 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최대 10%까지, 또는 한 3%가 한 번에 급락을 했는데 그게 5%, 6%가 될 때까지 지켜보다가 손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계적 손절을 하는 게 주린이의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힘든 것으로 저 또한 많이 공감이 되고, 잘하시는 분들이야 습관적으로 기계적 손절이 잘 나올 수 있고, 또 이렇게 저처럼 반등해서 다시 살려주는, 탈출을 시켜준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기계적 손절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 가지 추천을 해주고 싶었던 게 주식 자동 감시 주문 0624 키움증권 기준으로 잔고 편입 자동 매도에 들어가서 손실 제한에 1.8% 정도를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기계적 손절이라는 뜻이 말 그대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 그대로 기계가 직접 손절을 해주는, 이렇게 대체로 보면 오늘의 이제
손실이 난 내용들인데요. 이 손실이 난 내용들 대부분이 제가 조금 일찍이 잘라낸 것도 있고, 기계가 직접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손절을 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약 1.8% 정도에 걸어 놓으면 자동으로 약 2% 이내에서 손절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손절이 진행이 됩니다. 저처럼 아직도 손절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알아서 손절이 좀 되게끔, 나는 2% 정도에서 손절을 꼭 하겠다라는 원칙을 세우셨다면 약 1.8% 정도의 손실의 감시 조건을 걸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개인의 손절 원칙에 따라서 숫자를 정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1.8%를 걸어놔도 딱 1.8% 이내에서 진행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 초반에 특히 저처럼 데이 트레이딩, 특히 오전장을 좀 진입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잘 설정을 해두셔서 기계적으로 손절이 잘 될 수 있도록, 사실 주린이기 때문에 이 기능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2%의 자동으로 손절이 됐는데 그 2% 손절을 부분을 찍고 바로 더 크게 반등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저 스스로에서도 어떤 약간의 아쉬움, 그리고 결과론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일말의 희망, 이런 것들이 좀 내면에서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한두 달만 해봐도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모든 게 사실 결과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무엇이 더 좋다, 좋지 않다는 사실 결과에 따라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일신석재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부근에서 매수를 했고, 이렇게 크게 장대 음봉이 떨어지는 중에 자동적으로 매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인 거기 때문에 만약에 버텨서 이 구간에서 팔 수도 있지 않았겠냐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이 구간에서 약 1834원까지 가는 위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우하향하면서 오늘 하루의 그래프를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갔다면 이 손실은 아마 4%에서 한 10% 정도까지 손실을 입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손절이 나간 종목은 우리기술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종가 베팅을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진입을 했으나 장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이렇게 급락이 떨어졌고, 만일 제가 시초가에서 자주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인 초반에 좀 눌린 후에 반등을 하는 그림으로 기대를 하고 손절을 하지 못했다면 더 심각한 수준의 손절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다시 밑에를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지금까지 2시간 동안 이 종목을 가지고 있었다면 저의 심리는 많이 흔들렸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기회비용을 많이 날렸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손절은 이렇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하시는 고수분들이 항상 강조하는 기계적 손절은 반등하는 그림으로 다시 나올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종목이 정말
오늘의 대장주가 맞고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주식이라면 다시 매도를 하고 기계적으로 손절을 하고 다시 타이밍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현대로템도 고점에서 한번 떨어지고 여기서 한 번 더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반등하는 모습을 보고 수익을 내기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좋은 수익을 주지 못하고 거의 본전에 수렴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삼부토건의 경우도 거의 오늘 본전에 가까운 수익을 냈습니다. 조금씩 올라가면서 상승을 할 때 분할 매수를 하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삼부토건의 경우는 거의 본전에 가까운 수치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수익이 발생했던 SY 스틸,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렇게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매수였다 생각을 합니다. 이미 충분히 고점을 형성했고 당장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진입을 했고, 대신에 여기서 조금 지키고자 했던 것은 적당하게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수익을 실현을 했고요. 급등하는 상승세에 이제 수익을 실현을 했음에도 상한가를 갖고 다시 상한가가 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력으로 가장 많이 매매했던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이렇게 박스권을 가지고 있다가 반등하는 중간에 이렇게 조금씩 매수를 해줬고, 한번 수익을 실현한 후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이렇게 고점을 형성하는 구간에서 모두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오늘의 수익은 많은 경우는 7%까지 수익을 실현을 했지만, 만약에 제가 기계적 손절을 잘 하지 못했다면 오늘 보여주고 있는 이런 정말 고점을 찍고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제가 끝까지 기대감을 가지고 정리를 하지 못했다면 오늘의 높은 수익률, 이런 실현 손익도 아마 없거나 마이너스를 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리인 입장에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새로운 매매법을 시도해보고 수익이 나서 이게 나한테 잘 맞는 방법인가 하고 또 실행해보지만 생각보다 수익이 오래 지속돼서 나오는 경우보다는 계속해서 그렇게 해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수익이 나지 않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저는 한때 이것이 방법적인 문제 또는 종목을 잘못 선택하는 문제에서 대부분 기인한다고 생각했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계시는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에서 주도 테마를 찾고 그 중에서 대장주를 찾아서 매매를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린이들 또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매수와 매도의 타점인데, 또한도 사실 정말 아무 대가 없이 알려주는 고수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에게 어떤 부분이 가장 잘 맞는지는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며 매수 타점이며 매도 타점이며 하는 것은 본인의 성격과 성향에 잘 맞는 것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좋은 종목을 선정하고 좋은 매수 타점을 가졌다 한들 만약에 손절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살려줬던 기억, 흘러내리는 이런 장대음봉, 떨어지는 칼날에도 누군가는 이걸 잡아서 올려주는 그러한 경험들이 주린이들에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고수분들이야 이런 떨어지는 칼날 속에서 정확하게 매수 타점을 잡고 시장의 흐름과 종목의 특징을 잘 판단해서 높은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주린이라면 종목 선정이나 어떤 트레이딩의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손절을 더 확실하게 지킬 수 있어야 수익을 낼 때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분할 매수와 분할 익절 잘 실행해 줌으로써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하루를 만들었던 것 같고요. 조금은 앞으로 저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고 30만원에서 50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금액을 크게 늘리지 않는 이유 또한 정말 외식 몇 번 하면 끝날 돈으로 충분히 연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0만원의 돈으로 어쩌면 1시간 열심히 트레이딩해서 낸 결과는 최저시급 알바보다도 안됩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저처럼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몇 프로의 수익을 냈고 어떤 좋은 종목을 찾아다니는 것보다 냉정한 심리를 가지고 제 손으로 손절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내가 다시 올려주겠지, 조금만 갖고 있어 보자 라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이런 프로그램이 먼저 알아서 손절을 잘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후에 그 종목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면 계속 관망하면서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보고 들어가도 사실 충분히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